안녕하세요. 엄마의 텃밭 수제청 키트를 위한 안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제 과일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레몬청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해요. 안내 영상 내용은 첫 번째 수제청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수제청 키트 구성품 소개, 과일 세척 과정 안내, 세 번째는 실습하기 전 신경 써야 할 주의사항과 수제청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제청 키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제청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제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뜻의 수제라는 단어와 과일로 담근 과일청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농도 높은 소금이나 설탕으로 음식을 절여서 먹는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과일청은 설탕 절임을 통해서 신선한 과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아낸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적정 온도와 과일 특성에 맞는 숙성 과정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그 맛을 낼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효소까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과일은 그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면서 보관해 먹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임이라는 조리법을 통해서 생과의 맛과 향, 영양을 오래 보존하면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제라는 것은 공장형 제품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액상차 제품들은 대량 생산과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온에서 보관하더라도 부패하지 않는다거나 가스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공장형 대량 생산 제품의 뒷면 스티커를 보면 낯선 이름의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액상차뿐만이 아니라 대량 생산 유통되는 식품류들은 보존료, 착향료, 착색제, 점도 조절제, 산도 조절제, 이런 판매와 유통을 위한 여러 가지 첨가물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사용 기준으로 첨가되겠지만 소비자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섭취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첨가물의 종류와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또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 재료를 꼼꼼하게 세척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집에서 직접 담근 과일청이나 수제청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받아보신 수제 레몬청 키트의 구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 키트는 이렇게 레몬 원물이 그대로 포함되는데 껍질채로 입에 들어가는 만큼 저희 엄마의 텃밭에서는 과일의 깨끗한 세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입 레몬과 다르게 방부제나 왁스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직접 생산한 믿을 수 있는 국산 레몬이기 때문에 1차로 기기 세척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레몬을 저희가 직접 재배하지 않아서 수입산 레몬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1차로 끓는 물에 데쳐서 코팅 왁스를 녹여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면서 그 과정이 생략되고 덕분에 레몬의 풍미를 조금 더 살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이킹 소다와 굵은 소금을 넣어가면서 브러쉬 기계 세척을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90% 이상의 웬만한 세척은 다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깨끗한 상태의 레몬을 사용하기 위해서 2차로 손세척을 하게 됩니다. 레몬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제거하는 과정인데 굵은 소금으로 한 번, 또 베이킹 소다와 식초로 한 번, 이렇게 추가로 2번씩 일일이 레몬 하나하나를 모두 문질러 줍니다.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미세한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화학적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품 세척이 가능하니까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우리 가족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먹을 수 있는 재료만으로 아주 꼼꼼하게 세척을 하는데, 세척 완료된 레몬은 바로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어도 될 만큼 매끄럽고 부드러운 깨끗한 표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뽀드득하는 소리가 나게 돼요. 세척된 레몬을 물기 제거해서 키트 구성품으로 보내드리게 되는데, 또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도 있습니다. 레몬청을 담글 때는 레몬의 앞뒤 꼭지 부분을 잘라내서 쓴맛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또 과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설탕과 잘 절여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두께로 썰어야 돼요. 또 절여질 경우에 쓴맛을 유발하는 씨앗을 일일이 제거해야 합니다. 키트를 사용하시는 실습 현장에서 조리 도구나 수도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직접 손질하고 음식물 전용 진공 포장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옵션 선택 사항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레몬청을 만들어 보는 실습 상황을 위해서 살균 소독 건조까지 완료된 수제청 용기, 절임용 당과 세척 손질 완료된 과일을 1대1 무게 비율로 맞춰서 포장하고 이렇게 설명서와 수제청 스티커 등을 동봉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레몬청 만들기 실습을 하기 전 주의사항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실습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제청을 담아줄 병은 살균 소독을 해야 하는데, 수제청 키트에 제공된 유리병은 자외선 살균, 열풍 건조 소독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레몬청을 담글 때 최대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거나 장난을 치다 보면 먼지나 침 등이 튀어서 수제청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제청은 방부제나 보존료가 없기 때문에 설탕이 녹은 다음 숙성하는 기간이나 섭취하는 동안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제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시원하게 얼음과 함께 물이나 탄산수에 섞어서 카페의 시원한 음료 메뉴처럼 에이드로 즐기는 거예요. 또는 날씨가 쌀쌀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뜨거운 물에 청을 섞어서 따뜻한 차로 마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또 발효한 요거트에 시리얼과 함께 토핑으로 얹어서 먹거나 우유에 섞어서 라떼로 즐길 수도 있는데, 딸기청, 복숭아청, 망고청 등이 특히 이 방법에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등과 섞어서 뿌려 먹을 수도 있고, 불고기, 갈비, 스테이크 같은 고기 요리에 설탕 대신 첨가해서 연육작용 효과도 보고 소스나 양념의 단맛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주나 맥주 이런 주류에 섞어서 부드러운 과일주로 즐기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설명서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집 냉장고에 부착해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리병에 설탕과 레몬을 번갈아 담아주는 과정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설탕을 바닥에 조금 깔아주고 다듬은 레몬을 한 개씩 올리면서 설탕과 번갈아 가며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설탕의 절반 정도는 남겨두고 절반으로만 레몬과 번갈아 가며 병에 담아주는 게 좋아요. 남은 절반의 설탕은 마지막에 맨 윗부분을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설탕을 조금씩 넣다가 위로 갈수록 설탕의 양을 늘리면서 넣어주고 있어요. 수저를 사용해서 레몬과 설탕을 주변에 흘리지 않게 차곡차곡 담아주시고, 유리병을 흔들거나 수저로 레몬을 정리하면서 되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담아준 다음에
남겨둔 절반 정도의 설탕을 맨 위에 부어주세요. 자, 설탕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듯이 과일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레몬과 설탕을 차곡차곡 잘 담고 뚜껑까지 잘 밀봉하였다면 스티커를 붙이도록 합니다. 동봉된 스티커에 수제청을 만든 오늘 날짜를 적어주시고 표면에 스티커를 붙인 다음 상온에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건 4월에 설탕을 녹여본 사진이에요. 이때는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이틀 안에 모든 설탕이 다 녹았어요. 자, 만약에 설탕이 병의 아랫부분에 뭉쳐 있거나 가라앉아 있으면 수제청 병을 뒤집어 주거나 좀 뒤적뒤적 흔들어서 레몬과 설탕이 잘 섞이도록 조절해서 녹여주세요. 아마 상온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설탕이 다 녹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설탕이 이렇게 다 녹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점은 설탕이 녹으면서 유리병 바깥으로 설탕물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수제청 키트 겉에 포장인 지퍼백에 여러분이 만든 유리병을 담아서 설탕물이 주변에 묻지 않도록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만든 수제청은 앞서 말한 이런 방법들로 활용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소중한 사람, 고마운 분들께 예쁘게 포장해서 마음을 전달하기에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수제청은 반드시 설탕을 녹인 다음 냉장고에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숙성 후에 섭취하셔야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저희는 수제청을 제품으로 만들 때는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 2주 이상 저온 숙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제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녹색창에 엄마의 텃밭 수제청을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레몬청 만드세요. 감사합니다.